저희 엄마는 제가 한참 단잠에 빠져 있는 깊은 새벽, 매일같이 부지런히 일어나 시장으로 나섭니다. 어둠 속에서 곤히 자고 있는 저의 세상과는 정반대의 세상인 것 마냥 부지런하고 바삐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과 저희 엄마를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겨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커다란 빌딩들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아침 시간입니다. 제가 학교에 가기 위해 일어나 씻고 준비를 하다 보면 안쓰러운 표정을 하고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잠든 엄마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엄마의 모습은 늘 남들보다 일찍 시작된 하루인지 남들보다 늦게 저문 하루인지 모를 정도로 녹초마냥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떤 때에는 얼굴이 아니라 뒤통수만 보아도 엄마의 지친 표정이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학교에 가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잠에 든 엄마는 늘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단지 모퉁이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늘 북적이진 않았지만 동네에서 나름 오고 가는 사람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늘 함께 지키던 저희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서로에게 늘 다정했고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온 저 또한 제게 일어날 불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아버지는 작은 트럭으로 횟감을 싣는 일을 하셨습니다. 싣고 나르는 일을 하시는 시간보다는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으셨지만 몰고 다니던 트럭을 보물단지처럼 늘 애지중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도로에 나가 있는 일은 참 드물었는데 하늘이 정말 무심했어요. 그 잠깐의 시간 도로를 내어주는 것도 저희 아빠께는 허락되지 않았던 걸까요? 아빠의 트럭과 또 다른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그 트럭 기사분과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참 이상했어요. 정말 실감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아빠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통화를 나누며 각자 먹은 점심 메뉴를 이야기하던 기억이 선명한데 통화를 나눈 지 얼마 채 지나지도 않아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요. 아빠를 이대로 보낼 수 없어서 미치도록 힘든 것도 있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엄마를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빠를 잃은 충격과 그 후의 고통으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 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멈추어버린 시간을 다시 굴러가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그 사고로 인해 찾아온 물질적인 빈곤과 고등학생 딸을 대학에는 꼭 보내야 한다는 엄마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결국 정들었던 횟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얼굴이 퉁퉁 붓도록 밤새워 울던 엄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기만 했었네요. 바보같이. 동네에 소문이 너무 돌아서 안 되겠어. 방 빼줘야겠어. 갑자기 방을 빼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전셋값을 더 올려야 되겠으니 그렇게 알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마음으로 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저희 두 사람에게 보금자리마저 빼앗아가려는 사람들. 무슨 소문인데요? 정말 몰라서 그래? 민정아빠가 사고 냈다고. 동네에서 멀쩡한 남정네가 둘이나 순식간에 죽어나갔는데 사람들 입에 안 오를 리가 있나. 나도 민정엄마 힘든 거 아니까 이런 말 정말 내키지 않았는데 아유, 이제 안 되겠어. 그냥 두다간 사람들 상화에 내가 못 살겠어. 정말 미안해. 나 그래도 몇 달 동안 민정엄마 사정 봐주려고 정말 애썼다. 이제 민정엄마가 내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문과 턱도 없는 전세금 인상으로 이를 악물고 집까지 정리한 엄마. 엄마는 동네에 남아있던 정도 다 털렸다며 저를 데리고 이사 준비를 했고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곳이 바로 새벽시장 근처의 동네였습니다.
자신 있는 것이라고는 생선 손질과 손님들 앞에서 장사하는 것이 전부이셨던 엄마는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어 학교를 옮길 수가 없었던 저를 생각해 엄마는 예전에 살던 동네와 그리 멀지 않은 동네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공부 환경에 변화 없이 수능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 우리 두 사람에게 달라진 것은 아빠의 빈자리와 그로 인해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의 고단함이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는 엄마를 보며 더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딸이 되어야 엄마를 더 편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장래 희망을 가져야 할까? 라는 고민보다 더 자주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학교 선생님의 조언대로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다리던 수능날이 되었습니다. 뉴스며 각종 방송, 각종 가게들은 수능을 응원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했어요. 수능을 보는 당사자인 저는 크게 실감나지 않았던 11월. 마음속엔 오직 시간이 얼른 흘러 엄마 대신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눈을 뜬 수능날 아침, 매일 아침마다 제가 나갈 준비를 할 때면 늘 잠에 들어있던 엄마께서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주방을 서성였습니다. 수능 전날 새벽은 평소보다 더 추워서 많이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엄마, 아침 안 챙겨줘도 돼. 나 아침 먹으면 졸릴 것 같아. 그냥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래도 오늘이 어떤 날인데 밥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어? 괜찮다니까. 어제 추워서 더 힘드셨을 텐데. 얼른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셔, 엄마. 방으로 들어가 얼른 주무시라는 저의 말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야 사실 엄마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엄마는 시험 보는 딸 빈속으로 보내기 싫어 저리 고집을 피우시는 분이니까요. 행여 정말 피곤한 몸으로 밥이라도 차리실까? 후다닥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집을 나서는 와중에도 엄마는 안절부절하시며 문을 나서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민정아, 밥이 부담스러우면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가. 현관을 나서는 제 앞을 가로막은 엄마는 물컵을 가득 채운 우유를 내밀었습니다. 벌컥벌컥 따뜻하게 데워진 우유를 마시고 나니 자양강장제라도 들이부은 듯 체력이 샘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우유 한 잔에 힘입고 나니 왠지 모르게 오늘 시험이 굉장히 잘 풀릴 것 같았답니다. 우유 한 컵을 다 마시고 웃어 보였는데도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으신지 영 표정이 좋지 못하셨어요. 엄마, 나 힘난다, 힘. 나 오늘 시험 무지하게 잘 볼 것 같아. 다녀올게요. 걱정 말고 푹 주무셔. 이따 점심 때 전화할게. 미안하다, 엄마가. 너 수능 보는 날 아침도 못 챙겨주고 도시락 하나 없이 빈손으로 보내서 미안해. 괜찮아. 나 원래 속에 뭐가 들어가면 책상에 잘 못 앉아 있잖아. 시험 치는 날이니 속은 공부한 내용으로만 꽉 채워야 한다니까. 아유, 얼른 들어가. 나 늦겠어. 응, 그래. 어여가. 차 조심하고. 쉽사리 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던 엄마에게 먼저 등을 돌려 집을 나섰습니다. 길어지는 대화에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행여 제 눈물을 보시기라도 한다면 그 마음이 더 찢어질 것이니 얼른 돌아서야 했습니다. 집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골목에 들어섰을 때 우다다다 하고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이 추운 겨울날 겉옷 하나 걸치지 않고 맨발에 슬리퍼 차림을 한 채 손에 지폐를 쥐고 달려오는 엄마가 계셨습니다. 엄마, 왜? 시험장까지만 엄마랑 같이 가자. 가는 길에 김밥이라도 사서 들여보내야지. 나 저번에 받은 용돈도 있는데 왜 뭐하러 나와 추운데 이러고 잠바도 안 입고. 그래도 엄마가 더 좋은 거 못 해줘서 미안해 우리 딸. 얼른 가자. 뭐가 미안해 자꾸. 안 되겠다. 그럼 엄마 들어가서 옷이라도 입고 나와. 양말도 신고. 오늘 추워 감기 걸려. 그럴까? 지금 엄마 좀 그렇지? 그럼 잠깐만 여기서 기다릴래? 엄마 얼른 옷 입고 나올게. 응, 감기 걸려 진짜. 가서 옷 입고 나와.
일찍 나온 거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입고 나와.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괜찮다고만 하다가 알겠다고 하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엄마는 흔쾌히 옷을 입고 다시 나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한층 표정이 밝아진 엄마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냥 밥 해주신다고 할 때 진작 먹고 나올 걸 그랬나. 괜히 제가 고집을 피워 추운 날 엄마를 밖에까지 나오시게 만든 건 아닌지 살짝 후회를 하며 쪼그려 앉아서 바쁘게 나오느라 풀려버린 운동화 끈을 묶고 있는데 저 멀리서 든든하게 겨울 잠바를 꺼내 입고 달려오는 엄마가 보였어요. 민정아, 엄마 잠바 입었다. 천천히 와, 뛰지 말고. 뛰지 말라는 제 말에도 끝까지 달려오는 엄마를 지켜보다가 묶고 있던 신발끈을 마저 묶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찰나의 그 순간 끼콩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엄마가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골목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엄마와 부딪힌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 한 걸음에 달려가지도 못하고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에 꿈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어요. 엄마와 부딪혀 함께 넘어졌던 오토바이에서 어려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엄마께 달려가는 것을 보고서야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제가 정신없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른 병원에.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엄마! 민정아, 엄마 괜찮아. 너 얼른 가봐. 이거 가지고. 엄마는 피를 철철 흘리는 와중에도 제 손에 지갑을 쥐어주시며 얼른 가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짜증이 치밀어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아저씨 뭐예요? 빨리 119 안 부르고. 아, 네, 죄송합니다. 당신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엄마, 지금 피 많이 나, 엄마. 엄마 괜찮다니까. 엄마 혼자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 진짜 괜찮으니까 얼른 가, 응? 엄마는 계속해서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엄마의 모습은 전혀 괜찮지 않아 보이셨어요. 많은 양의 피가 엄마의 다리에 물들었고 저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과 가슴이 찢어지는 걱정으로 엄마의 곁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시험장으로 가길 바라셨지만 저는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딸이라도 자신의 엄마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깟 수능 따위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엄마를 달래고 걱정이 울부짖는 목소리로 사고를 낸 사람을 다그치는 와중에도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가 도착을 했고 요란한 소리에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딸이 오늘 수능을 봐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돼서 저 말고 우리 딸부터 먼저 시험장까지만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때문에 지금 많이 늦었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경찰관의 얼굴을 보자마자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엄마의 말씀을 듣고 경찰관 한 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지금 시험장 가던 길이었어요? 시험장이 어디예요? 거기 희망고등학교예요. 희망고등학교요? 김순경, 지금 몇 분 남았지? 30분 남았습니다. 학생, 우선 타요. 어머니는 우리가 병원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치료받는 것까지 지켜봐 드릴 테니까 시험장으로 갑시다. 지금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민정아, 엄마 말 들어, 응? 엄마 진짜 괜찮아. 너 수능 준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른 가, 응? 끝까지 제 수능 시험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결국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안고 경찰차에 탔어요.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말씀드려요, 학생. 경찰관 아저씨가 엄마 쪽으로 창문을 열어주셨고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제 입 대신 엄마의 입이 한 번 더 열렸어요. 딸, 엄마 걱정 말고 오늘 잘해.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가 답답하다는 듯 경찰관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차를 출발하셨고 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라타는 엄마의 모습이 사이드 미러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시험장까지는 20분 거리, 시험을 다 치르고 나오면 6시는 될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아픈 몸으로 혼자 병원에 계실 엄마를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수능 시험을 선택한다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관 아저씨께 다시 부탁드렸어요. 경찰 아저씨, 저 엄마가 걱정돼서 도저히 시험을 못 보겠어요. 저희 엄마 많이 다치셨어요. 저 바래다 주시려던 마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해요. 그렇지만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학생의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보네요.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이걸 어쩌나. 학생, 정말 후회 안 하겠어요? 네, 후회는 제가 엄마 대신 시험장으로 갔을 때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갈 걸. 처음부터 엄마가 아침밥 차려주시겠다고 했을 때 먹고 나올 걸. 그랬으면 사고도 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돼요. 아저씨, 무엇보다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엄마랑 저 둘뿐인데 지금 제가 아니면 엄마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요. 울지 마요, 학생. 학생 마음이 정 그렇다면 병원으로 가야지. 수능은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지금 어머니 곁에는 누구보다 가족이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관 아저씨도 처음에는 저를 말리시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흔쾌히 차를 돌려주셨습니다. 저 하나로 인해 너무나도 번거로우셨을 경찰관 아저씨께 죄송했지만 그때 제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어요. 수능 시험장으로 가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병원까지 저를 바래다 주신 경찰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수차례 드리고 들어선 응급실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빠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구보다 강해져야 하는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엄마의 모습은 제 앞에서 보이는 엄마로서의 모습과는 달리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는 평범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보는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의 모습에 두려움을 뒤로하고 다가서자 시험장으로 가지 않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를 발견하신 엄마는 결국 소리를 지르셨어요. 조민정, 너 여기 왜 왔어? 엄마, 나 시험 그냥 다음에 칠래. 사실 공부 다 못했어. 무슨 소리야 그게. 네가 공부를 다 못하긴 뭘 못해. 아이고, 내가 미쳐. 엄마, 나도 미치겠다. 엄마 이렇게 다쳤는데 왜 자꾸 나보고 시험 보러 가라고 하는 거야? 엄마 나한테 하나뿐인 가족인데. 아휴.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한 저희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어설프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민정아. 사랑하는 내 딸. 둘도 없는 내 딸. 엄마 얼른 나을게. 안 아플게. 잠깐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수술대에 오른 엄마. 수술에 들어간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세상에 없는 아빠를 속으로 수백 번 부르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 엄마 좀 도와줘. 긴 기다림의 끝에 문이 열리고 엄마의 수술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지금 회복실에 계시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뵐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은 또 흐르고 수술을 마친 엄마의 얼굴을 드디어 보는 순간 별일 없었다는 듯 활짝 웃어 보이는 엄마의 얼굴에 그만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어요. 병원을 들어서는 순간 분명히 오늘 세상 누구보다 강한 딸이 되자고 다짐했건만 그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울어? 엄마 이렇게 멀쩡한데.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많이 아프지? 괜찮아, 울지 마. 엄마 진짜 안 아픈데 너 우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알았어, 안 울게. 아프지 마. 아, 맞다. 엄마 이렇게 만든 그 자식은 어딨어? 괜찮다고 웃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수술은 잘 마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한숨 돌리고 나니 오토바이를 타고 엄마에게 돌진했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 사람은 어디 있냐는 저의 물음에 엄마가 난처한 듯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그게 이따 엄마 태어나고 나면 그때 이야기해줄게. 조금은 어두워진 얼굴로 말을 돌리려는 엄마의 모습이 왠지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나 그 순간의 기억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수술도 잘 끝났고 자꾸만 괜찮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엄마의 모습에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지만 다른 곳엔 이상이 없지만 엄마는 사고 전처럼 자유롭게 다리를 쓰지는 못한다는 의사의 말, 방심한 저에게 내려진 벌이라기엔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착실하게 살아온 엄마에게는 불필요한 불행이었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엄마께 재촉하듯 여쭈었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줘. 엄마 이렇게 만든 사람은 벌 받는 거 맞지? 나 정말 가만두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민정아, 조심스레 말문을 여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잔뜩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 청년 그냥 봐주기로 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엄마의 황당한 말씀에 저는 산에 있는 큰 바위처럼 한참을 굳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앞도 똑바로 못 보고 사람을 들이받은 운전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건지. 민정이 네 마음 다 알아. 지금 하나도 이해 안 가고 황당하고 답답하겠지. 그런데 있지 민정아. 엄마는 그 청년이 너무 안쓰러워. 그 청년 알고 보니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하더구나. 나이 많은 할머니 혼자 모시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힘들게 사는 청년이래.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건 그렇다 쳐도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다치게 했는데. 게다가 그날 사고 말이야. 처음부터 엄마 쪽으로 달려오던 것도 아니었고 골목 입구에서 바닥에 앉아 놀고 있던 어린아이 2명을 피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였대. 만약 못 피하고 아이들이랑 부딪혔을 걸 생각하면 차라리 엄마가 이 정도로 다치고 만 게 다행이잖니.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애들 피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을 그걸 잘못이라고 하기가 엄만 너무 미안하더라. 너희 아빠도 그날 도로에 있던 쓰레기 서로 피하려다 동시에 그렇게 된 거고 누구에게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만 할 수가 없잖니. 엄마는 그냥 용서하기로 했다. 딱 하나, 너 수능 시험 못 본 거 마음에 한이 되지만 내 딸이니까 착하고 머리 좋은 내 딸은 얼마든지 해낼 거니까. 그치? 엄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당황스러웠던 마음도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도 엄마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시험도 다시 보면 되고 엄마의 불편한 다리도 제가 얼마든지 대신해드리면 되니까요. 억울한 마음이 100% 사라지진 않았지만 엄마의 뜻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엄마 일을 돕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밤에는 다리가 불편하신 엄마를 도와 함께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침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낮에는 제수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걱정을 하셨지만 제가 정말 강해지기라도 한 건지 피곤함을 모른 채 지냈어요. 게다가 학교 다닐 때보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엄마가 하시는 일을 같이 하게 되니 오히려 엄마와의 사이도 끈끈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기도 했습니다. 힘든 하루지만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 푸 이야기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 엄마의 치료와 저의 재수를 준비하는 1년 동안 정말 행복한 일은 매일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하루의 행복한 일 하나쯤은 꼭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는 일상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무렵 수능을 앞두고 평화로운 하루들 사이에 낯선 하루가 엄마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와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가 있던 시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안녕하셨어요? 네? 아, 이게 누구야? 일을 하던 엄마와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1년 전 그 오토바이 사고를 냈던 남자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살피지 못했던 그 남자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많이 아인 모습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그 남자의 등장에 마음속 묻어두기로 했던 분노가 울컥 치밀었지만 엄마의 말씀을 떠올리며 왜 딱하게 생각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많이 긴장되는지 벌벌 떠는 어깨를 하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던 남자. 그 얼굴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봐야 3살 정도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셨으나 이내 보온병에 들어있던 차 한 잔을 남자에게 건네며 반가운 어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로 왔어요? 춥죠? 이거 한 잔 들어요. 감사합니다. 여태 일하다 온 거예요? 네, 지나가는 길에
아, 동네 분들께 여쭈어 보니 여기로 가면 뵐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아직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뭘 여기까지 와서 죄송하다고 그래요. 시간도 흘렀고 이제 정말 괜찮은데 벌써 1년이나 지났어요. 아직도 미안해하며 살면 어쩌나 그래. 하루도 빠짐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도저히 그냥 과거의 일로만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따님이랑 새벽부터 힘들게 일하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뭐라도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 제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힘드시다면. 그래요? 잘됐다. 마침 나도 오늘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 이거 여기 이 주소로 좀 가져다 줄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그, 1년 내내 그날 생각만 하며 마음 졸였을 걸 생각하니 짠해서 그런지 할머니 모시랴 밥벌이 하랴 몸이 2개라도 모자랐을 텐데 1년이 지났는데도 죄책감에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면 나한테 죄송하다고 했던 그때의 모습에 거짓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니? 난 여태껏 이렇게 몸 멀쩡히 잘 지내는데 저렇게 심부름이라도 하면 그래도 도왔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 딸, 지난 일이고 용서하기로 했으니 너무 미워하지는 마. 엄마의 말씀에 더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저는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던 1년 전 그날을 되새기며 애써 모른 체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주소에 배달을 해주고 온 남자는 쭈뼛쭈뼛 다시 저희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가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킬 뿐이었죠. 장사를 마무리하는 시간, 분주한 엄마와 저의 손길을 어쩔 줄 모르고 지켜보기만 하던 남자가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엄마 앞으로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자의 행동에 당황해버린 엄마와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남자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잔뜩 목이 맨 목소리로 남자가 말했습니다. 1년 전 불쑥 일으킨 사고로 불편함을 드리고도 모자라 1년 후인 지금까지 불쑥 나타나 이렇게 멋대로 사죄를 드려 죄송합니다. 동네 어르신들께서 제 사정을 전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선처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는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찾아와서 당장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주변 상인분들도 계시고 해서 혹시나 되려 누가 될까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찾아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는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제가 정말 어찌할 바를. 감사했습니다. 저 때문에 불편해진 몸은 어떤 돈으로도 보상해 드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모았습니다. 보상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작은 돈이지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따님이 그날 수능도 못 치르고 재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등록금이라도 보태시면 어떨지. 주제 넘었다면 죄송합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흘낏 쳐다본 엄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저 또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을 마음고생이 눈에 보여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자의 말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 세 사람 사이에는 한참 동안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만 맴돌았고 침묵을 깬 것은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엄마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남자에게 다가가 한없이 바닥으로 꼬꾸라진 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닥이 찬데 이제 그만 일어나요. 남자는 망설이는 듯하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몸을 일으켰고 순간 휘청하는 남자를 보며 엄마는 장난스레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다리에 쥐났어요? 네, 별것 아닙니다. 못 살아. 솔직해서 좋네. 엄마와 남자의 짧은 대화에 저도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농담을 던진다는 것은 대체 얼마나 마음이 넓어야 가능한 것일까요? 엄마의 웃음소리에 남자도 조금 긴장이 풀리는지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작은 미소에 엄마가 남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웃으니까 더 좋네.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이현석입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 봐요. 어르신 기다리신다. 남자는 그날 이후로 엄마와 연락처를 교환한 건지 시장에서 배달이 필요한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필요한 양의 배달을 해주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남자의 행동이 싫지 않은 듯 엄마는 남자가 오는 날에 평소보다 더 제잘제잘 말씀이 많아지셨고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는 저 역시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좋아하시니 좋았던 거였어요. 저는 그 해의 수능은 예정대로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고 원하던 대학에 무사히 합격까지 했습니다. 엄마께서는 남자에게 받은 돈을 정말 제 대학 등록금에 보태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와 대학 공부에 드는 시간들로 인해 엄마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날들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 날들엔 어느덧 자연스레 그 남자가 제 빈자리를 대신해 엄마를 도왔고 시장에서는 필요한 양만큼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까지 생기자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자주 보게 되고 제법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니 제게 만약 오빠가 있었더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의 몸도 불편하시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없으니 저도 몰래 의지할 곳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착실하고 마음씨 착한 남자의 모습은 저희 부모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어 마치 오빠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정아, 아직 집에 안 갔으면 이리 와서 오빠 뭐 하고 있는지 좀 봐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집에 돌아가는 길. 엄마의 메시지를 받고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불이 나게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친 건지, 대체 무슨 일이기에 엄마가 메시지를 보낸 건지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요. 그리고 도착한 시장에서 무수히 많았던 상상들 속에는 전혀 없었던 완전 충격적인 모습. 가판대 구석에 턱을 괴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오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온 걸 발견하고 조용히 하라는 손모양을 입 앞에 가져다 대는 어머니. 괴고 있는 팔뚝 아래로 검은 머리칼이 흔들거리는 모습이 그렇게 웃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을 둘이서 키득거렸고 구매하러 들른 손님들도 오빠의 그런 모습이 재미있고 안쓰러운지 속닥속닥 작은 목소리로 거래를 하시고 가셨답니다. 한참 지나 잠에서 깬 오빠는 졸지 않은 척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현석이 잘 잤어? 죄송합니다. 방금까지 재밌고 웃겼던 상황이 오빠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 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처럼 오빠처럼 구는 현석이 오빠에게 이맘때쯤부터 유독 더 마음이 짠하기 시작했었어요. 오빠는 제가 자기를 짠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다정하고 따뜻하게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빠에게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된 건 기말고사가 끝나고 대학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날이었어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던 제가 반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해버린 날, 함께 있던 친구들이 제 핸드폰으로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제 없이 엄마와 둘이 사는 걸 알기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란 엄마는 저를 데리러 올 방법이 없어 오빠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빠가 저를 데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필름이 끊겨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딱 하나. 택시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제게 바닥이 차갑다며 자기 신발을 벗어 그 위에 앉히고 어깨 위로 겉옷을 덮어주던 모습만 기억이 나요. 그 모습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까지도 어쩜 그렇게 설레던지. 오빠의 작은 친절 하나에 눈치 없이 뛰어대던 심장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오빠에게 설레었던 그날의 기억으로 저는 오빠를 평소처럼 대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 건가?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고 연애나 하고 있기에 제 인생은 남들과는 달리 빠듯했습니다. 현실을 자각하고 나니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냥 내 인생에 받아본 적 없는 타인의 친절이라 헷갈렸던 거구나. 그렇게 좋아하는 듯 좋아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빠를 정말 친오빠 같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대학생활 4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오빠 덕분에 새벽시장 친절 배송 서비스로 손님들과 신뢰를 쌓으셨고 오빠는 엄마에게마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취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떤 직장이 좋을까 고르는 과정에서 큰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안정적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원했거든요. 평생 엄마를 모실 생각을 하면 안정적인 직장보다 더 제게 필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고 즐기는 시간을 포기하며 취업 준비를 한 결과 취업을 목표로 했던 한 공기업에 무사히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정이 취업 축하해.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네. 엄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민정아, 축하한다. 너라면 회사 생활도 척척 잘해나갈 거야. 고마워, 오빠. 오빠의 응원과 도움들도 정말 많은 힘이 되었던 거 알지?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다 너가 똑똑하고 성실해서 잘 된 건데. 두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한층 더 성장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가족만큼 제게 큰 힘이 되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레 오빠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취직을 하고 나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보통은 일하느라 피곤해서 바빠서 시간이 더 줄어든다고들 하는데 저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난 4년이 더 바빴으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하나요? 퇴근 후의 시간들은 온전히 엄마와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던 저는 그동안 묻어두고 외면했던 오빠에 대한 감정이 다시 일깨워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오빠와 저, 그리고 엄마. 이대로 영원히 행복만 할 것 같았던 일상에 변화는 또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오빠를 만나러 가던 길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민정아, 나 오늘 너 만나러 못 갈 것 같다. 왜 그래, 오빠? 무슨 일 있어? 할머니께서. 오빠 인생의 늘 1순위였던, 무엇을 하던 무엇을 먹던 늘 먼저 챙기고 생각했던 오빠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빠를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막막했어요. 저도 아버지를 떠나보내드렸던 경험이 있었지만 제가 아닌 다른 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하는 오빠를 말없이 토닥이며 안아주던 엄마를 보며 위로라는 것은 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배웠고 장례식 내내 오빠의 곁을 지켰어요. 저희 곁에 오빠가 있음으로 인해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빠 역시 제가 곁에 있음으로 인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슬퍼하기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짊어졌을 무게가 얼마만큼인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조금은 오빠 자신의 삶도 살아보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였어요. 많이 힘들어하던 오빠의 긴 작별 인사가 끝이 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다정히 웃어주는 오빠를 향해 그냥 한번 나쁜 마음을 먹어볼까 합니다. 저와 둘이서 밥을 먹다 오빠가 무심히 던졌던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진짜 혼자야.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나 자신뿐이네.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다가도 언제부터 내가 그런 걸 겁나하고 두려워했나 싶어서 스스로가 우습기도 하고 그래. 늘 일상이었으니. 오빠가 왜 혼자야? 나도 있고 우리 엄마도 계시는데. 으이그 말이라도 고맙다 꼬맹아. 든든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고 싶은 걸 꾹 참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미 오빠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다고. 오빠가 우리 엄마 아들 하는 게 좀 그러면 나와 가정을 이루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가 이 사람의 가족이 되어줘도 될까요? 언제 어떤 타이밍에 오빠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해야 저의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인연으로 만나 저와 제가 사랑하는 저희 엄마에게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고 착했던 사람.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현명할지 정말 고민되어요. 섣불리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오빠의 마음이 저와 같지 않다면 모두에게 미안할 일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 저는 이 고민을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계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소중한 인연 꼭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셔요. 남겨주신 모든 이야기들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보고 저희 세 사람의 인연이 영원할 수 있도록 애써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